자영업자는 창업을 준비 중이신 예비 초기 창업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거 모르고 있으면은 다른 기업들이 신청해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예산은 있을 때 가져가야 되고요. 없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빨리 캐치하시는 분들이 이기는 겁니다. 지금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사업하시면서 얼마나 지원될 수가 있는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정부 지원, 근데 실제로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을 보더라도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해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너무 다 놓치는 돈이거든요. 너무 아깝지 않나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다 타가는데 나만 못 받고 있어.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정부 지원 사업 중 승인될 수 있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곳에 가면은 이런 정보들이 많은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창업한 기업이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결과로 자금 2억을 이끌어냈습니다. 거기가 제가 그때 듣기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과일 가게인데. 안녕하세요. 부자 로드맵의 정용입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오픈한 지 한 3달쯤 돼가고 있는데요. 1년 중에 가장 큰 요번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좀 한 3달째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간단히 한번 전현수 팀장님께서 진행하면서 이런 경험을 사례로 한번 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경우는 대리대출로 기금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 은행에서 자금을 받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보증기관, 은행 자체와는 좀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공단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직접 자금이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던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대리대출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뭐냐면 정부에서 직접 대표님 회사로 자금을 바로 쏘아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 우선 금리가 굉장히 싸요. 왜? 은행 수수료가 빠지고 거기에다 정부 공기관이다 보니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그런 기금의 보증료도 빠지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정부의 직접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익이 되는 수수료를 남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약간 운영 비용의 정도만 들어가고 그대로 이제 대출이 지원이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1%대 자금도 많습니다. 그럼 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수월하게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 한번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그야말로 심사원들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기업이 내일 모레 폐업이라도 현재 신청한다고 하면 전년도 자료를 보고 기업 요건만 맞음 해줘요. 좀 많이 당황스럽죠. 그렇군요. 대박이네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우대해주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 어떤 기업들이죠? 많이 경험한 사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제조업을 선호하고요. 두 번째 수출 기업이면 우대해주고요. 세 번째 고용 창출 기업도 우대해주고요. 네 번째 IT 개발업, 영상 콘텐츠, 그리고 첨단 4차 산업이면 좋고 공장이 잘 돼서 시설을 사려고 하는 회사들도 좋아합니다. 시설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군요. 제가 알기로도 특히 제조업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제조업을 좋아하는 걸까요? 네. 왜냐면 대한민국은 제조업 위주를 해왔고 앞으로도 쭉 제조업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조업 아님 IT 빼고 그 외에 특별한 혁신 산업 아니면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창업하고 바로 망하지 않습니다. 제조업을 한다는 거 내가 그만큼 제조를 하기 위해서 경력을 쌓았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기계 장비를 세팅하고 이런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는데 사업 시작한 다음에 쉽게 망할까요? 그렇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상황과 전혀 연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첫 번째 기계 장비로 공정, 제품 제조, 거래처 납품 패턴이 순환식으로 되다 보니까 제조업은 최소 5년은 가죠. 그러다 보니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권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 기반으로 성공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 제조업만큼 고용 인원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런 업종은 제조업밖에 없습니다. 유통회사에서 수십억, 수백억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진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핵심이라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핵심이었군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제 평가나 상담할 때 그거 대표들이 굉장히 좀 난해하거나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한 팁 같은 거 팀장님께서 경험한 실제 사례로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팁은 간단합니다.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 고용 창출도 많이 할 거고 수출도 해서 국익에 이바지할 거고 이런 등등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시설자금 대출을 2024년 중 지원합니다. 정책이 바뀌었다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시설자금 쪽을 직접 지원을 해준다. 시설자금에 보통 보면은 지원될 때 50에서 70%, 이 정도 이제 담보 비율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번에 정책적으로 이 시설 자금을 더 지원을 해준다는 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시설을 도입한다면 이에 맞는 직원을 세팅해야겠죠. 그래서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그리고 기계를 산다는 거, 내가 사업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잘 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설 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1+1으로 그런 개념으로 50%까지는 운전자금 대출까지 같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네요. 그러면 시설 자금 플러스 운영 자금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거군요. 규모가 상당하겠네요. 이어서 한번 또 다른 팁들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 번째로 수출 실적이 있는 회사를 좋아해요. 수출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 걸 좋아하느냐? 실적을 떠나 다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이 1억 미만으로 있는 기업인데요. 1억 미만으로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수출을 많이 하겠네, 준비 열심히 해봐 라고 하면서 지원을 합니다. 그 반대로 높은 실적 1억 이상 되는 기업들도 좋아하죠. 왜냐면 1억 이상 수출 기업들은 기존에 이미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시설 자금으로 그 인프라를 늘리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기업을 좋아하느냐? 고용 창출을 작년 기준 대비 올해 기준으로 많이 한 곳을 좋아합니다. 맞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진행한 업체, 저희 거래처 중에 식자재 마트가 있었는데 한 40억 정도 하고 한 직원이 7명 정도 늘어가지고 그런가 3억이 승인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잘 나가는 식당을 하나 새롭게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게 수십 개, 수백 개가 생긴다고 또 가정해 볼게요. 직영점, 가맹점마다 그 안에 직원 5명씩 생긴다. 그럼 총 몇 명을 고용 창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 좋아하는 취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확장 사업도 지원을 잘해줍니다. 그런 꿀 포인트가 있었군요. 더 꿀 포인트 말씀드리자면 중진공은 청년들을 취업시키는 기업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중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하면 성과 공유에 포함된다고 해서 엄청난 정적 지원 항목에 해당됩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 가입했다. 뭐예요? 이 청년 직원이 안정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최소 2년에서 3년 혹은 5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목돈 2천에서 3천만 원 단 한 번 지급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건 청년도 너무 좋아합니다. 요즘 핫한 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 받는 회사들도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그럼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2년간 정부에서 1,200만 원 주고 청년들 뽑아줘서 고맙다고 가산 좀 더 붙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만 34세 미만의 청년 고용했다 이제 이런 기업은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자금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연락을 좀 주시면 바로 나올 수 있게끔 또 세팅이 가능하다.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가산점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들이 다 가산점이란 말이죠. 이런 거 말씀하시면 돼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지원해서 말씀하실 때 제조업이라든지 혁신산업이다, 개발업이다, 아주 좋은 업종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맞네요. 만약에 유통업이라고 하면 그냥 저희 지원해 주세요, 뭐 이렇게 아무 사항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해주더라고요,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항에 의해서 말을 할 때 이런 강점이 있다, 이렇게 청년 또는 고용 인력이 5명 넘게 취업을 시켰고 그리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돈을 주는 건 정부에서도 혹은 당신 실적 입장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다 라고 어필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쪽 회사에서 진행할 때도 그런 사항이 많이 해당이 됐었고요. 그 부분이 맞으신 거죠?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특허 있는 기업들도 좋아합니다. 특허나 실용신한 3년 이내에 있다. 이것도 좋아요. 왜 좋아하죠? 기술력이죠. 특허를 냈다는 건 그 기술력이 이제 현실화됐다고 판단하는 거죠. 현실에 대해서 이제부터 양산을 해야 되죠. 양산 또 뭐가 들어가죠? 자금들이 원료비 들어가죠, 인건비 들어가죠, 고용 창출, 그런 자금들이 주는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프리패스처럼 호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이내에 특허가 있다, 중진공 반드시 도전해 보시고 이 자금 꼭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맞습니다. 이해도 너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종이 중요하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정부에서는 이 제조업이라든지 IT 기업이라든지 미래첨단
과학기술 관련된 일을 하든지 영상 관련된 업무를 보든지 뭐 이런 일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외에 최근 진행 완료한 업체인데요. 농업 스마트팜으로 최근 예비해서 청년 창업 자금 2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곤충을 활용해서 돼지, 소, 닭, 가축 있죠. 기존 사료에 섞어서 공급을 하면 굉장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그 이후로 혁신 산업에 해당되고 스마트팜 같은 정부에 좋아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파격적입니다. 네. 중진공 심사 기준에 좋아하는 업종입니다 라는 걸 100% 잘 어필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 안 하면 거기에서 떨어뜨려요. 왠지 아세요?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에 청기 업체를 정책 우선도 평가로 AI를 통해서 걸러내고 심사위원들이 2차 필터링 후에 다음에 전화를 해서 떨어뜨립니다. 어떤 방식이냐? 당신 기업이 우선 심사 대상 기업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우선 심사 지원 대상, 즉 정부에서 해주고 싶은 그런 업종들, 미래산업, 그린에너지, IT 서비스, 뿌리산업, 여러 가지 이런 정부가 좋아하는 업종이라고 하면 저희가 심사 진행할게요. 그런데 그런 회사가 아니다 라고 하면 심사 여기서 중단하라는 의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정책 우선도 1차 통과하면 그들이 좋아하는 기업으로 예쁘게 포장해서 말을 해야 되죠. 첫 번째 1차 관문 통과, 그리고 두 번째 2차 관문 뭘까요? 1차 관문 통과 해당 기업인데 정말 미래지향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인가, 고용 증가하고 있고 특허도 있고 수출도 하고 청년 취업시키려고 하고 우리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위해서 내일 채용 공제 시설도 할 거고 이런 등등, 만약 업종이 아니더라도 잘 포장을 하세요. 아니면 전화로 다 탈락시키던지 연락 자체가 없던지 할 겁니다. 탈락시킬 때 항상 하는 멘트가 신청 자체가 안 되는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가세요. 혹은 신용보증재단으로 가세요 라고 합니다. 심사 자체가 안 된다 이겁니다. 아니면 6개월 후 혹은 내년에 신청해 주세요. 또는 재무제표 나오고 하시면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결과는 탈락이라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맞네요. 안 해주겠다는 얘기를 예쁘게 말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최근 저희가 진행한 업체 중에 컨디션이 매우 좋았었는데 저희가 코칭한 대로 해야 되는데 뭐 특허도 있고 뭐 인력 고용도 너무 좋고 제조업이고 참 좋았는데 근데 이 상담 중에 깜빡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갑자기 광속 탈락하면서 복구가 절대 안 되는 전산에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정보는 굉장히 많은데 이 영상에 다 담을 수가 없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하도록 할게요. 중소기업진흥공단 1년에 크게 한번 열리는 이 자금 꼭 잘 받으시고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진공 통해서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 한 가지 이거 좀 말씀드리자면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적절히 사용하면 득이 되고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공장 사실 때 몇십억 정도 되는 거 돈을 빌릴 때 절대로 중진공 자금을 큰 돈으로 다 쓰진 마세요.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자금 같은 경우는 크게 열리는데 자금 함부로 절대 중진공에서 쓰면 안 된다고 많이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회사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영상으로 한번 함께 출연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고정 댓글에 상담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밑에 링크로 문의 접수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진행하면서 좀 좋았던 케이스 하나만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최근에 과일청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이쪽은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본인이 자금이 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가지셨지만 저희가 한번 잘 파악을 해보니까 나름 기술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청을 제조하는 기술력. 그런 기술력을 좀 잘 포장해서 실사들 잘 대응하고 그 다음에 계획서 잘 만들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 해서 열심히 잘 했고 결과로 자금 2억을 이끌어냈습니다. 거기가 제가 그때 듣기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과일 가게인데 과일도 판매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세트 메뉴로 이렇게 요즘에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좀 분류해가지고 배달 아니면 단체 주문이라든지 회사 기업 주문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과일 이런 청도 같이 만들면서 하는 그런 과일 가게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 엄청나게 큰 기업이라기보다. 네, 맞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많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런 요소들은 가산점에 불과하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얼마나 이제 청을 만드는 기술력이 탁월하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매출까지 잘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저희가 포장을 잘해서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그 이상으로 포장해서 발표를 잘 한 다음에 자금을 만들어낸 케이스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제 팀장님께서 스토리텔링을 짜준다거나 사업계획서, PPT 그리고
발표까지 이런 대면 평가까지 팀장님께서 잘 준비를 시켜준 결과 그런 값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보시면은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이런 안 되는 기업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좀 중요한 사항들을 알고 있고 어떻게 이제 이거를 논리적으로 사업적인 논리적으로 잘 이끌어내냐에 따라서 자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컨설팅을 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아, 대박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영상과 정보 갖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부자 로드맵의 정용이었습니다. 안녕.